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약 10개월 정도 지난 신혼부부입니다. 나이는 둘 다 30대 초중반이며 맞벌이를 하고 있고 가끔 서로 전혀 총각대 안 하던 집안일로 투덕투덕거리는 것 말고 전반적으로는 사이좋은 관계입니다. 결혼 후 아기를 원했던 저희는 금세 임신을 하였으며 현재는 2개월이 지나고 있답니다. 하지만 아기가 생기자 호르몬의 변화 때문인지 남편과 관계하는 것이 불편하고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함께 육아책을 읽어보기도 했기 때문에 원래 임신 초기 관계는 위험하기도 하고 여성의 호르몬 등의 영향으로 성욕이 줄어들기도 한다는 걸 알았기에 남편이 하고 싶어 하긴 했지만 제가 원하지 않을 땐 안고만 있다든지 숨가만 만진다든지로 참았는데 이것도 문제인 게 있덧을 시작해서 남편이 안고 있을 때 나는 남편의 작은 냄새, 치약 냄새나 샤워 코롱 냄새 같은 거 혹은 남편 사람 냄새 또 속이 메슥거리더라고요. 거기다 숨가를 만지면 지금 숨가가 커지고 젖꼭지가 예민해져서 아프거나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임신과 출산에 관한 책에 보면 자세히 잘 나와져 있어 남편이 이해하며 지내고 있었죠. 원래는 일주일에 3-4번 정도 관계를 하는데 임신 후에는 일주일에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남편이 1년에 몇 번 없던 회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회식이라도 내일 출근해야 한다며 술을 적게 먹겠다고 좀 늦을 수 있다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했죠. 10시쯤 원래라면 회식 중간쯤 꼭 전화 한 통 하던 사람이 전화가 없길래 전화를 했더니 안 받더라고요. 그리고 10시 30분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제나처럼 노래방을 갔더라고요. 남편이 12시쯤에 온다고 하더군요. 저도 그래서 알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12시에 전화를 했습니다. 어디냐고? 오고 있냐고? 지금 곱창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곱창집이 제가 혼자 있는 우리 집처럼 조용하다군요. 한 번도 그런 의심을 한 적 없던 제가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한데? 곱창집이 왜 이렇게 조용해? 남편, 손님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 그래도 이상한데? 일행이 한마디도 안 해? 그리고 제가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조용히 했다군요. 1초, 2초, 3초. 완전 정막이 흘렀습니다. 나 장난치니? 거기 어디야? 거기 곱창집 아니지? 밤 12시 곱창집에 손님이 하나도 없는 것도 이상하지만 아무리 손님이 없어도 이렇게 조용한 건 더 이상해. 거기 어디야? 사장도 없고 일행도 없어? 남편, 지금은 화장실이야. 내가 바보 같니? 그 조용한 곳이 뭐가 시끄럽다고 화장실로 또 이동해? 지금 어디야? 당장 와. 남편, 회식하는데 갑자기 어떻게 가? 그리고 여기 곱창집 맞아. 그럼 사진 찍어서 1분 내로 카카오톡으로 보내봐. 남편, 일처증처럼 왜 그래? 그리고 나 이제 배터리 없어. 지금 장난치냐? 내가 사귀고 결혼해서 지금처럼 한 적 있어? 내가 연애할 때 내내 의부증 증세를 보였지. 일처증이라도 좋으니까 사진 바로 보내. 남편, 왜 그래? 금방 갈게.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할 거면 내 마음대로 해. 나도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남편, 금방 간다니까. 그리고는 전화가 끊어지더군요. 다시 전화하니 고객님의 전화가 전원이 꺼졌다는 안내 문구가 나왔습니다. 밤 12시. 누워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인터넷 글 같은 거 보면 부인이 임신하면 남편이 업소에 가고한다던데? 내 남편이 그런 건가? 옛날 연애 시절에 남편 회사 형님들은 결혼했는데 마사지방 같은 데 간다며 이상하다고 했던 남편의 말들이 떠오르며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큰소리 쳤었는데 그러니 너도 절대 발언 같은 거 하면 안 된다고. 결혼해서 와이프가 애를 가지니 남편도 그들과 같아지네요. 역시 끼리끼리 노나 하는 생각까지 들고 그래도 전 제 전화 받고 금방 올 줄 알았습니다. 설사 그런 곳에 갔다 치더라도 저의 이 반응에 금세 올 거라고요. 하지만 그건 기대였습니다. 남편은 새벽 2시 30분에 들어왔습니다. 자기가 누워있다 남편의 부시럭부시럭 소리에 작은 방에 가보니 옷을 갈아입고 있더군요.
근데 제가 딱 목격한 부분이 팬티를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그냥 갈아입는 거일 수도 있는데 이미 의심을 한 상태라 팬티 갈아입는 모습을 보니 확신까지 들더군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화내서도 자기는 할 거 다 하고 왔구나 싶더군요. 나 그 곱창집 이름이 뭐야? 남편 몰라. 나도 그냥 사람들 따라간 거라. 지금 택시 타자. 거기 가서 거기가 정말 빵으로 된 곱창집이 맞다며? 내가 이 미친 여자처럼 군 거 내가 평생 뭐라고 해도 아무 말 안 할게. 지금 가자. 남편 나 길 몰라? 그리고 내일 출근해야 돼. 대체 왜 이래? 거기 곱창집 맞아. 나 지금 내가 바보처럼 보이니? 내가 내 말을 믿을 만큼 바보 같니? 혼자 있는 우리 집처럼 조용한 곳이 곱창집이고 그 곱창집에 손님은 하나도 없고 같이 간 일행도 아무 말 안 하고 거기다 그 곱창집이 방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조용하다는데 그 말 믿으라고? 거기다 그 조용한 곳이 뭐가 시끄럽다고 화장실로 가? 그래 내 말이 맞다 치자. 그럼 가보자. 가보자고. 남편 완전 한숨 쉬며 거실에 누우며 몰라. 거기가 어딘지. 대체 왜 이러는데? 회식하면 늦을 수도 있지. 그 후 저는 일어나라며 자는 남편을 잡아 일으키고 고함치고 울고 풀고 남편은 그냥 거실에 누워있으며 그만하라고 하고 저는 일어나라고 나랑 헤어질 거 아니면 일어나서 그 곱창집 가보자고. 그런 곳이 있으면 한번 보자고. 울고 또 울고 고함 지르고 베개 던지고 누운 사람을 힘으로 일으키고 남편은 그냥 누워서 눈을 감아버리더군요. 내일 출근해야 한다며 미친 거 아니냐며 살짝 미칠 것 같고 말도 안 통하고 도저히 이 인간과 같이 못 있겠더라고요. 내가 지금 엄마한테 가는 걸 보기 싫으면 빨리 곱창집 가보자. 남편 뭐라고? 가라. 나 그러니까 곱창집 같이 가보자. 내가 이게 오해인 걸 확인시켜줘. 남편 그냥 눈 감고 자려고 하다군요. 원래 술 먹으면 자기한테 냄새 난다며 보통 때도 거실에 자더라고요. 그때 더 이상 못 참고 터진 저는 바로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가 받더군요. 아빠 왜 따로 오니? 왜 그러니? 나 집에 갈래. 여기서 못 살겠어. 남편 오만상을 다 쓰며 나를 쳐다봄. 부모님 왜 그래? 그래 와라.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이야? 어쨌든 와도 괜찮으니까 울지 말고 와라. 엄마 아빠 목소리 들리자 아차했습니다. 아무리 화나도 내가 왜 집에 전화했지? 싶으면서 미안해 죽겠더라고요. 남편은 이제 자포자기 성질내며 내 맘대로 해라. 미친 거 아니가? 5분 후 부모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지금 너희 집으로 갈까? 아니야 엄마. 내가 별일도 아닌 걸로 아무 가치 없는 일로 전화를 다해서 걱정을 시키네. 그건 완전 후회해. 아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며 이런 일로 화나서 그랬어. 내가 다혈질이고 임신해서 신경이 더욱 날카로워져서 내가 집에서 해결해서 내일 다시 이야기해도 될 일을 새벽에 울고불고 했네. 아무 가치도 없는 일로 전화해서 지금 완전 후회해. 엄마 아빠 목소리 들으니까 안정이 되며 내가 한 일이 후회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한테 전화하지 말걸? 싶으면서 엄마는 다시 전화를 해서 전화는 잘했다. 그렇게 심장 터지게 미칠 것 같을 땐 전화해도 된다. 화날 만한 일이다. 그렇게 화났을 땐 화내는 게 낫다. 참으면 더 크게 터지기 마련이다. 원래 결혼해서 남자가 그렇게 굴면 어떤 여자든 화나기 마련이다. 내가 너를 모르겠냐? 얼마나 화가 났으면 새벽에 그렇겠냐? 그래도 엄마가 생각한 것보다 나은 상황이네. 엄마는 내 남편이 너를 때린다든지 아니면 사고가 났다든지 온갖 생각이 다 났는데 그래도 다행이다. 그래도 이제 진정이 되었다니. 엄마 아빠 안심하고 잔다.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남편은 이 모든 상황을 눈 감고 누워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남편이 원래 폭력적이거나 한 성향은 전혀 없습니다. 화나면 삐지거나 가만히 있죠. 저는 남편의 옷과 휴대폰을 보며 의심을 했지만 별 다른 점은 못 찾았습니다. 단지 그런 걸 찾고 있는 내 모습이 혐오스러웠을 뿐. 그리고 아침 남편은 저보다 먼저 출근을 했고 저도 출근을 했습니다.
이 사람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터넷을 보면 이런 일 많잖아요. 다들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이 사람이 적방하장도 유분수로 벗기지고 입 튀어나온 채로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엄마는 아침에 다시 전화를 해서 안 피곤하냐며 물으시더니 너무 화낸 건 아닌지 거짓말한 거 충분히 화날 일이지만 그래도 어쩌겠냐고 하시더니 내가 그 고청집이 아무리 안마소나 이런 데일 것 같다고 하자 다시 집에 와서 의논해보자고 하더군요. 내일은 남편과 산부인과 우리 아기 정기검진 받으러 가는 날입니다. 이 사람과 안 살기로 한다면 고작 그런 일로 이혼하냐고 할까요? 아기는 어떡하죠? 진실을 듣고 다시 그러지는 않겠다는 말을 들어야 하나요? 그럼 좀 괜찮아지나요? 아니면 남편이 제게 오해인 걸 100% 확인시켜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게 오해이길 바라는 건 희망이겠죠. 확실히 남편의 행동에는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아니, 많은 정도가 아닙니다. 분명히 업소를 갔거나 이차를 갔거나 하겠죠. 곱창집이 조용하다. 말이 안 되고 배터리가 없다. 배터리가 없다면 그 상황에서 그렇게 오해받을 상황에서 지인 폰으로 전화를 했겠죠. 안 했잖아요. 그리고 집에 왔을 때의 행동. 그냥 버티기입니다. 그냥 버티면 되겠지. 그냥 시간이 흐르면 되겠지. 대째라. 라고 하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날 부모님께 전화할 때 그냥 짐 싸고 나가버려야 했습니다. 그래야 남편분도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니까요. 뭔가 지금은 쓰니가 조금 포기를 한 것 같은 느낌. 확실히 남편이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한 것에 대해 배짱을 부리고 있는데 왜 쓰니가 힘들어야 합니까? 솔직히 이런 상황이면 이혼입니다. 남편도 믿지 못합니다. 못 믿는 남편도 데리고 계속 살 건가요? 이번 한 번으로 많은 게 상상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대해 쓰니가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이혼하세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진짜 만약 한 번은 용서를 한다고 한다면 남편에게 진정한 사과를 받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그런 것 말고 진정한 사과를요. 사연 감사합니다. 만약 시청자 여러분이 쓰니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인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2살의 화장품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얼마 전 늦은 새벽 안 좋은 꿈을 꾸고 한잔 동안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밤만 되면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계속해서 뒤척이네요. 과거에 겪은 일들이 또다시 꿈에 나와 저를 괴롭히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기억을 지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음 편히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네요. 주위에서는 젊은 나이라 금방 털고 일어날 수 있으니 힘내라고 얘기하지만 그 기간이 얼마나 돼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루빨리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보고자 여기에 제 사연을 신청해볼까 합니다. 인생 선배이신 여러분들께서 자기 딸의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삶을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을지 많은 사랑으로 저에게 의견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남편과 만난 얘기부터 할게요. 그때 당시 저는 부모님의 친구인 남편이 되었고 처음 남편과 만난 얘기부터 할게요. 그때 당시 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3평 남짓한 작은 공간에서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때 당시 머리가 짧고 보릿빛의 건강한 남자가 매일 아침 제일 처음으로 저희 가게에 오픈 손님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알고 보니 군대 전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었고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동기부여가 된 저 또한 하루를 후회 없이 보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마감 시간이 돼서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려 하는데 술 취한 남자들이 커피를 달라고 요청했고 문을 닫고 있던 중이어서 죄송하다고 얘기하자 기분이 상하셨는지 돈을 주겠다는데도 팔지 않냐며 배가 불렀다고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제 격도 상당한 분들이 3명 정도가 저를 에워싸면서 무섭게 다가오더니 결국 매일 정성스럽게 관리한 카페에 발길질을 하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지나가던 행인분들이 그래도 경찰에 신고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본인들 또한 위험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남의 일이라고 끼어들지 않으려 급하게 지나가셨고, 도와달라는 요청에도 그 누구 하나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 점점 망가져가는 카페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핸드폰을 꺼내들자 바로 뺐더니 발로 밟아 부숴버렸고, 술 취한 남자들을 감당할 수 없어 주저앉아 펑펑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때 매일 아침 밝게 인사를 주고받던 남자가 달려와 술 취한 사람들을 제압해 주었고, 경찰에도 신고를 해줬는지 멀리에서 들리는 사이렌 소리에 상황은 종결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저에게 피해를 준 부분에 있어 모두 배상을 받게 되었고, 죄송하다는 사과까지 받은 뒤 더 이상의 피해는 발생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작된 이 사람과의 인연이 저에게 너무 특별하게 다가와 고마움과 동시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전화번호를 물어보게 되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진지하게 결혼에 대해서 물론을 하며 양가 집안의 허락을 받기 위해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정말 다행히도 양가 집안 모두 저희를 좋게 봐주시면서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셨고, 평생을 함께할 수 있게 많은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저희 결혼하고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제가 얼마나 신경이 쓰이던지 그래도 밝은 모습 보니 마음은 놓이네요. 요즘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일이 바빠 당분간 자주 찾아뵙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될 때마다 인사드리러 올 테니 항상 몸 관리에 신경 쓰세요. 오늘은 나가서 외식할까 생각 중입니다. 시모는 남편과 함께 지내고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시부는 남편이 군 생활하던 도중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가슴 아픈 사연을 들을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홀로 계신 시모의 빈자리를 채워주려 남편이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모습이 저에게는 안쓰럽게 다가왔고, 너무나도 착하신 시부를 만나서 생각날 때면 자주 전화도 드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갔어요. 주말에 찾아뵙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인사드리면 항상 양손 가득 맛있는 음식 만들어주셔서 끼니 거르지 말라고 준비해주셨네요. 그만큼 많은 사랑 베풀어주신 만큼 보답을 해드리고 싶어 단둘이 여행 계획을 잡아도 심심하실까봐 함께 여행을 떠났고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이 마지막일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큰 사고가 나게 되면서 평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남편이 되었습니다. 거의 다 왔어. 한 5분만 더 가면 숙소 도착하는데 가기 전에 잠시 마트에 들러 먹을 것 좀 사서 들어갈까? 당신 너무 피곤하지 않아? 일단 숙소에서 좀 쉬고 아침에 또 밥 먹으러 가야겠다. 아, 네. 그럼요. 당신 너무 피곤하지 않아? 일단 숙소에서 좀 쉬고 조금 있다가 다시 나오던가. 어제 그래도 기본적인 잠은 다 났잖아. 그래도 또 나오는 것도 번거로우니까 지나가는 길이면 부족한 거 사서 들어가는 걸로 하자. 그래야 나중에 편하지. 그래. 어머니 말대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다시 나오는 것도 귀찮은 일이잖아. 그럼 여기서 유턴할게.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고 시모의 말을 들었어요. 생각해보니 쉬고 있는데 차를 타고 다시 밖으로 나오는 것도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에 시모와 남편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였고, 유턴을 할 수 있는 신호로 바뀌자 차를 돌려 마트로 향하려는 순간 반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돌진하는 차량이 남편을 향해 엄청난 속도로 들이받았고, 저희 차는 쉬지 않고 돌더니 가로등에 부딪히며 차가 멈추게 되었네요. 멍해진 느낌과 몸 여기저기 고통이 동반돼 신음을 하며 정신을 차리려 했지만 점점 눈이 감기게 되었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병실에 누워 있었네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고 있던 부모님은 제가 정신을 차린 걸 보고 급하게 의사를 불러 상태를 확인했고,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리지 않아 부모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깨어난 걸 보고 오열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남편과 시모가 걱정돼 천천히 좌우로 고개를 돌렸는데 시모는 눈을 감은 채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딜 봐도 없길래 힘겹게 입을 열어 남편은 다른 병실에 있냐고 엄마에게 물어보자 얼굴을 손으로 가리며 눈물만 흘리실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아 무언가 느낌이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불안한 마음에 다시 한번 물어보자 엄마는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며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큰 충격을 안겨주는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꺼낸 말은 때마침 정신을 차린 시모 또한 듣게 되었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시모와 함께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건 시모와 저는 뼈에 금이 간 정도였고 크게 다친 곳은 없어서 남편의 장례를 진행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불과 몇 시간만 해도 서로 웃으며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여행을 즐기던 남편이 장례식장에 영정사진으로 걸려있는 모습을 보니 온전한 정신으로 장례식을 진행할 수 없었어요. 너랑 내 아들이 결혼만 하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게 다 너 때문이다. 너를 만나지 않았다면 아들과 나는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을 거라고 우리 아들 돌려내. 그동안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왜 제 탓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숙소로 들어가자고 했는데 어머님이 마트에 들렀다 가자고 얘기했잖아요. 제 말을 듣고 그냥 숙소로 향했으면 유턴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았겠죠. 지금쯤 남편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 왜 제 탓을 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하세요. 누구 잘못을 따지는 게 지금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시모는 땅을 치며 시간을 되돌려달라며 통곡했어요. 버티기가 힘든 건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이 산 세월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만큼 진심으로 사랑했고 남편에게 의지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은 저 또한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모두 다 똑같지만 결국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그렇게 장례가 끝이 나고 한동안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어 운영하고 있던 카페도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매일 아침 웃는 얼굴로 저에게 다가와 주었던 남편의 모습이 계속해서 돌아오지 못한다는 사실에 버티기가 힘들어 그동안 함께했던 추억들도 함께 떠나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시모 또한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했던 것 같았어요. 아들이 이 세상에 없다는 현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크게 다가왔는지 늦은 밤 찾아오셨어요. 어머님, 지금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얼굴 안색도 안 좋으신데 도움이 필요하신 거예요? 내가 왜 얼굴 안색이 안 좋겠어? 하루에도 수십 번이나 우리 아들 생각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다. 너는 아주 천하태평하구나. 너는 카페 정리하더니 이제 살만한가 봐. 여기 왜 찾아왔겠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와봤지. 사돈 마음이 안 좋으신 건 충분히 알겠는데요. 지금 시간도 너무 늦었고 술 좀 드신 것 같은데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딸이 카페도 처분한 거고요. 우리 아들 살려내. 당신들 때문에 떠나게 됐는데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그래도 살겠다고 밥은 해먹고 사나봐. 그럼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제 딸이 매일같이 괴로워하는 모습 저 또한 지켜보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이제 그만하시죠. 서로가 힘들 때일수록 조심하고 사소한 거 하나라도 신경 써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난리 치셔봤자 좋을 거 하나 없는데 제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저희도 노력하고 있다고요. 시모는 술이 많이 과했는지 더욱더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결국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심각해져 버린 상황 때문에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와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면서 마무리되었네요. 부모님은 좋은 말 듣지 못하니 따라가지 말라고 했지만 아들을 잃은 슬픔이 저보다 더 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조금이라도 위로를 해드릴 수 있다면 도움을 드리고 싶어 시모 집으로 함께 가게 되었고 제 정신을 찾을 때까지 곁에서 자리를 지켜주었어요. 많은 눈물을 흘리시곤 술기운으로 잠이 드신 시모를 바라보며 이불을 덮어주었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저 또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남편과 정말 인연을 만들지 않았다면 지금쯤 시모는 자기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텐데 모든 걸 제가 망쳐버린 것 같아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그렇게 아침이 밝고 시모가 정신을 차리자 저를 보며 화들짝 놀라셨어요.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설마 너 지금 나 동정하는 거니? 왜 아들을 잃게 된 내가 불쌍해 보여? 그래서 여기까지 따라와 준 거야?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장 나가거라. 얼굴 보고 싶지 않구나. 어머님, 동정이라뇨? 저도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데요. 당연히 저보다 더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어머님만큼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할 정도로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산 사람은 살아야죠.
그이가 어머님과 제가 매일 슬퍼하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좋아하겠어요? 분명 언젠가 만날 날이 올 거예요. 신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때가 올 때까지 열심히 살아야죠. 이제 술은 그만 드세요. 이러다 어머님까지 쓰러지시면 저도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시모는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고 남편의 옷에 얼굴을 파묻은 뒤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한참이 지나 진정이 되셨는지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셨고 기력이 많이 떨어진 시모를 부축해 근처 해장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가 식사 대접했네요. 그렇게 정신을 차리신 시모와 연락도 자주 주고받으며 세상을 떠난 남편의 빈 공간을 채워주려 노력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되려 저를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사랑한 만큼 시모 또한 저에게 있어 어머니와 다름없는 분이었기에 사소한 거 하나라도 챙겨드리고 싶었습니다. 곁에서 열심히 보살펴드리니 시모의 마음도 어느 정도 풀렸는지 저에게 점점 말을 붙이는 횟수도 많아지셨고 시모와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며 지내던 어느 날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네요. 어머님,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옷에 신경 좀 쓰고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일단 갖춰 입고 나오긴 했어요. 그럼 오늘 특별한 날이지. 옷도 깔끔하게 잘 입고 나왔네? 배고프지? 잠깐만 기다려보거라. 한 사람 더 올 거니까. 너도 아마 마음에 들 거야. 내가 그래도 지인을 통해 괜찮은 사람 하나 소개해달라고 얘기해놨거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설마 어머님 지금 다른 사람 소개해주려고 저보고 갖춰 입고 나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시모는 멀리에서 걸어오고 있는 한 사람을 향해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흔들며 위치를 알려주었어요. 저희를 발견한 한 남자는 밝은 모습으로 걸어와 저희와 인사를 나눴고 살짝 경계하고 있는 저를 보며 웃어주었어요. 그리고 시모는 좋은 남자라며 남들에게 주고 싶지 않아 힘들게 데려왔으니 선자리 잘 보라고 얘기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어쩔 줄 몰라 당황하는 저를 뒤로 한 채 밖으로 나가셨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했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남자는 웃으면서 갑자기 자기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당당하고 똑부러지는 말투에 자신을 어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에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가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고 그렇게 알게 된 것, 저보다 7살이나 많은 나이와 변리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능력 좋은 남자였어요. 하지만 저는 카페도 정리하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한마디로 백수인 여자인데 이런 사람을 저에게 소개해준다는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능력도 좋으신 분이 좋은 사람 많이 만날 수 있을 텐데 어느 정도 알고 나오신 거 아니세요? 저는 아직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백수예요. 카페 하나 운영하고 있긴 했었는데 지금은 정리한 상태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변리사 직업을 가지고 계시면 집안도 좋으실 테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여유로우실 텐데 비슷한 조건의 여자와 만나셔야 되지 않겠어요? 저와 연결되는 고리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시간 내서 나오신 만큼 식사는 제가 살게요. 아닙니다. 당연히 제가 사야죠. 그리고 시간 내서 나온 만큼 지금 상당히 진지한 편이고요. 충분히 어떤 상황이고 얼마 전까지 무슨 일을 했었는지 어느 정도 알고 나왔어요. 제가 어제도 어머님한테 얘기했지만 조건 같은 거 전혀 안 보고 정말 착하고 때묻지 않은 사람이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니 세영씨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저 몰래 시모는 변리사 직업을 가지고 있는 남자와 대화를 많이 한 듯 저에 대해 생각보다 많은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웬만큼 알고 온 것 같아 대화가 딱딱하게 흘러가진 않았어요. 그리고 간단한 술이 어느 정도 들어가니 분위기 또한 나쁘지 않았네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 남아있던 불안감은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꼭 죄를 짓고 있는 것 마냥 마음이 불편했고 남편이 세상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남자와 마주 앉아있다는 게 심적으로 힘들게 다가오게 되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그럴 수 있다며 충분히 이해한다는 답을 해주면서 삶을 변화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노력이 필요하니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라는 말을 해주었네요. 이 남자는 처음 자리에 나왔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다며 지속적인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명함 한 장을 건네줬어요. 그리고 많은 시간을 뺏지 않겠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에 다가가 먼저 계산을 해주었네요.
사소한 거 하나에 많은 배려를 해주려는 모습이 나쁘지 않은 감정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더 이상의 관계는 이어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남편이 제 마음에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선다리가 끝이 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제 마음이 어떤지 궁금해하는 것 같아 솔직하게 대답을 풀어나갔습니다. 뭐라고? 그러니까 오늘 이후 2번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말이야? 당연히 첫 만남부터 이루어지진 않으니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보는 게 어떨 것 같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서 그런 거다. 우리 아들 세상 떠나고 혼자가 되었는데 당연히 며느리 과부로 사는 건 막아줘야 하지 않겠니?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몇 번 더 만나보도록 해라. 그래도 처음 아닌 것 같을 때 그때 충분히 알아들일 수 있도록 의사 전달하고 지금은 진지하게 가볍게 시작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얘기하지 않았니? 그런데 과거에 얽매여 살면 좋은 영향 하나 없잖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대로 한번 해보렴. 그래도 남편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남자와 마주 앉아 웃고 떠든다는 게 저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서요. 하지만 시모는 더 이상 제 얘기를 들어주려 하지 않았어요. 거의 강제적으로 몇 번 더 만나달라고 밀어붙이셨고 첫 만남이 그래도 안 좋은 기억은 없었기 때문에 시모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보다 남편과 비슷한 점이 꽤 많더라고요. 나이 차이는 있었지만 성격이 비슷했고 마음 맞는 부분들도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점점 괜찮은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 알게 된 건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몇 년 전 부모님이 결혼 기념일로 여행을 떠나시던 도중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며 눈물을 흘렸고 저와 너무 비슷한 환경에 놀라움과 동시에 그런 아픔을 가진 남자를 저도 모르게 위로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한두 번 얼굴 보고 끝낼 줄 알았던 인연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서 서로 진지하게 만남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프로포즈를 받게 되면서 2번의 결혼은 실패하지 않길 바랬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면서 생각보다 빠르게 임신 소식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부모님과 시모의 축복 속에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세상 밖으로 나오길 간절히 기도하며 몸 관리에 신경을 썼고 옆에서 시모는 전 남편과 결혼했을 당시 하지 못했던 사소한 것들까지 신경 써주며 많은 것들을 챙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만삭이 되었고 그날따라 남편과 외식이 하고 싶어 전화를 걸었어요. 회사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얘기한 뒤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앞에서 기다렸고 남편은 저를 보며 허겁지겁 뛰어나와 만삭인 저를 부축해주며 차에 태워주었고 그렇게 맛있는 식사를 함께하던 도중 남편이 밖에서 잠시 통화를 하고 있을 때 지금의 삶의 행복을 느끼며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갑자기 찾아온 진통에 너무 놀라 남편을 급하게 불렀고 서둘러 산부인과에 찾아가 출산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검사를 받던 도중 충격적이게도 태반이 자궁 입구를 막아 제왕절개를 해야 할 것 같다며 곤란한 상황에 놓인 상태였고 어쩔 수 없이 수술을 진행해야만 했어요. 수술을 해야 한다는 소식에 부모님은 지방에서 잠시 볼일을 보던 도중 급하게 올라와야만 했고 시모는 택시 타고 오고 있다며 남편이 옆에서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마취를 하고 수술이 진행되었어요.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몽롱한 상태로 눈은 떠지지 않아 힘들어하고 있는데 제 귀에서 이상한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네요. 잘했네. 이제 내 계획은 전부 끝이 났으니 앞으로 잘 살아보게. 나 아니었으면 자네가 결혼을 할 수 있었겠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 결혼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뒤에서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덕분에 저도 사랑하는 아들 하나 보게 되었네요. 그런데 언제까지 숨기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게 좀 걱정이긴 한데요. 그냥 끝까지 숨기면 되지. 뭐가 걱정인가? 변리사라고 해서 돈 많이 받아야 한다는 게 어디 있나? 회사 소속이라 적당히 월급 받는다고 말하면 되는 거지. 나도 이제 돈이 바닥나서 더 이상 지원은 해줄 수 없을 것 같네. 아직까지 마취가 덜 깼나? 정신이 들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던데. 어찌됐든 나도 이제 내 살 길 살려니까 자네도 앞으로 망나니 집 그만하고 정신 차리게. 어렵게 꾸린 가정 잘 이끌어가야지. 우리 아들 세상 떠나게 했으니 이 정도의 벌은 받아야 하지 않겠어? 다시 한번 말하는데
인생 똑바로 살아. 또 도박에 손대면 그땐 정말 수습 안 되는 거 알지? 네, 알겠어요. 그럼 저희 부모님한테는 뭐라고 그러죠? 시키는 대로 감정팔이해서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나중에 저희 부모님도 알게 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제 아내가 많이 당황할 텐데 이혼하자고 난리치면 어떡해요? 내가 밥숟가락까지 떠먹여줘야 하는 거야? 그 뒤실은 내가 알아서 해야 할 거 아니야. 나는 이제 할 일이 끝났으니 더 이상 나한테 의지할 생각하지 말게. 내가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우리 아들 세상 떠나게 했으면서 마음 편히 살겠다고? 너도 인생 한번 망가져봐라. 자식 잃은 슬픔이 얼마나 힘든지 너는 알지 못할 거야. 엄청난 말을 듣게 되었고 시모는 저 몰래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대화 내용을 듣게 된 이후 눈에서 눈물이 저도 모르게 흘러버렸고 모든 게 거짓으로 밝혀진 진실의 마취가 깨지 않은 상태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갑자기 일어난 모습에 시모와 남편은 기겁을 하며 어디까지 듣게 된 건지 궁금했는지 언제부터 깨어 있었냐고 물어보는 남편의 말에 힘들게 아랫배를 붙잡고 있는 힘껏 얼굴을 향해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시모에게 다가가 머리를 잡으려 하자 비틀거리는 저를 밀쳤고 모든 걸 다 들어버렸냐며 우리 아들 살려내라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저앉아버린 저에게 다가와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 시작했고 때마침 부모님께서 들어와 모든 상황을 보더니 경악을 하면서 시모와 저를 분리시켰습니다. 도저히 저 사람들 앞에 있고 싶지 않아 산부인과에서 도망치려 비틀거리면서 빠져나오려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왜 그러냐며 저를 부축해 주었고 도망치려는 저를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전부 말하게 되자 경악을 하면서 모든 게 시모의 계획대로 움직였다는 거에 분노하신 엄마는 시모와 한바탕하게 되었고 산부인과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네요. 결국 경찰분들까지 동원되면서 모든 사건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결국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놈과 시모는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고 그놈의 부모가 찾아와 용서를 빌었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어버렸기 때문에 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두 사람은 징역을 선고받게 되었고 10달을 힘들게 품어 태어난 아이는 제 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지금까지 고민 중에 있어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두 사람은 징역을 살고 있지만 평생 동안 이런 충격적인 상황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과거의 일이 계속해서 떠오르네요. 부모님은 그놈의 부모에게 갖다 줘버리라고 얘기하지만 그동안 제 뱃속에서 자란 아이를 보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이를 볼 때면 그 사람들이 떠올라 견디기가 너무 힘이 드네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보다 인생 선배이신 분들께서 앞으로 제가 어떤 식으로 처신을 하면 좋을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견디기가 힘드네요.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싶고 이 꿈에서 깨어나고 싶어요. 그 사람들이 받은 죄의 대가는 너무나도 작은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딸이라 생각하고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감사합니다.